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앞으로 미국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쪽에서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이용해서 지지율도 높이고 국정 수행에 대한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네, 또 결국 모든 선거들이 결국 영어로 economy stupid이라고 야, 이 바보야 모든 것이 경제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경제에 안 좋은 거를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이유를 대려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시작한 거를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이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생기고 기름값이 올라간다라는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대화를 하고 대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타인 카말라 부통령을 이제 정치 무대에 나가서 좀 신뢰를 쌓고 이 국정 수행에 대한 능력을 이제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그 폴란드 가서 기자회견한 것처럼 뭐 완전히 정치 무대에 지금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아마추어도 안 될 정도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뭐랄까요 걱정을 주고 뭐랄까요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이든 쪽에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보 논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순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모순이 있고 또 그 모순이 결국 드러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거를 이제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진보 이론들의 많은 경우가 이런 감정에서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defund police, 경찰을 없애자, 경찰 예산을 없애자, 경찰을 없애자라고 기억하시죠? 1, 2년 전에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민주당 지도자들도 경찰을 없애야 된다, defund police 하자라고 외쳐왔는데 지금 1, 2년도 안 돼서 완전히 바꿨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defund police를 해서 경찰을 없애게 되면은 결국 제일 손해보는 인종이 흑인 소수 인종들입니다. 결국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소수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경찰을 없애게 되면은 그 범죄 일어날 때마다 경찰들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소수 인종이고 지금 범죄율이 거의 뭐 말할 수 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도자들이 지금 다시 경찰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트랜스젠더 여자들이거든요. 남자가 여자로 성 전환을 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여자 운동 선수들이 수영, 육상 이런 대학교 여자 경기에 들어가서 여자 운동 선수들을 뭐 말도 못하게 제치고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아니 우리 여자아이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가도 이런 남자들 중에 이제 성전을 해서 온 여자들을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자들이 운동을 안 하겠다 그러고 육상, 수영 이런 데서 지금 여자 선수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자 육상이나 수영 선수였는데 아무 뭐 잘 하지도 못했는데 여자로 성전환해서 모든 여자 경기에서 1등을 하니까 지금 여자 학생들이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총기를 불법화하자. 그러면 총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의 1년에 100만 케이스 이상의 여자들이 총기를 소지해서 강간을 방어했다라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또 시미밸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뭐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이제 집계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경찰들이 가장 많이 산대요. 그래서 범죄인들이 그쪽에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총기를 불법화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총을 반납하지만 불법하는 사람은 왜 반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최저임금을 올려라.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고 좋은데 결국 비즈니스들은 올린 만큼 가격을 올리게 되고 또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소수 인종 젊은이들, 특히 흑인 히스패닉들의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너무 비싸서 이 젊은 경험 없는 사람들을 이제 고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낙태를 허용하지만 그 똑같은 태아를 딴 사람이 배를 쳐서 예를 들어서 여자분의 배를 쳐서 죽이게 되면은 이제 살인죄가 적용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또 이 지금 스토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평등의 차이라 그래가지고 공화당이나 보수가 주장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 진보에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결과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공산주의 시스템의 생각이 이제 기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생각이 그게 이르게 되면은 어느 헬스케어 시스템이 어느 나라의 건강 시스템이 제일 좋은 나라는 조사하는 기관의 그 조사가 나왔는데요. 큐바의 건강 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건강 시스템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 시스템이 좋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얘기를 하게 되죠. 잠시 좀 화제를 돌려서 말입니다. 네네. 지난주에 이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 이 대선을 보신 우리 김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뭐 한국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위치는 아니고요. 그냥 네. 그 미국에서 거의 뭐 50년 가까이 산 사람으로서 볼 때, 야, 한국도 진보 보수가 너무나 팽팽하게 반으로 나눠져 있구나. 그렇죠.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똑같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 다수당인 야당과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갈까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이 됩니다. 네. 야당이 다수당인 경우에는 국민 투표에서 절대적으로 이기게 되면은 힘이 생기지만 지금처럼 뭐 거의 뭐 1%도 안 되게 이긴 상황에서 나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유권자가 2번, 3번, 4번 투표하는 일이 없겠구나. 그만큼 신빙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미국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 후보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님이 뭐 통합 안 한다 뭐 계속 안 한다 그러다가 대선 일주일 전에 통합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계속 지난 2번인가 네. 통합 안 한다고 통합하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에게 사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 있다라는 게 참 그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좀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 대표님이 지금 윤 후보님이 지금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미국의 우호적이고 또 북한의 강경
정책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과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미국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아군을 다시 얻은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